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샤워가 돈을 벌어다 주는 이유입니다. 제가 샤워를 하다가 5억을 벌게 된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번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돈을 번 겁니다. 제가 벌었으면 좋았겠지만 물론 우리 회사가 벌어서 더 좋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혼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샤워를 오래 하냐 라고 이제 혼을 많이 납니다. 왜냐면 자주는 안 그러는데 제가 한번 샤워를 하다가 샤워를 되게 오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제가 뭐 이렇게 씻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결을 되게 중요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샤워를 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뭐 완공 일지 썼을 때에도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번뜩이는 구조랄지 아이디어도 샤워를 하면서 많이 나왔었고요. 이상하게 샤워만 하면 뭐 늘 매일은 아니지만 아주 잦은 빈도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라는 것이 어떤 점 같은 어떤 용어가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또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계속 샤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니 우리 와이프는 아니 얘가 샤워를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보니까 물소리는 났는데 계속 있으니까 문을 두들기는 거죠. 뭐하냐? 저희 이제 그 와이프랑 저는 친구입니다. 동갑이고. 그러면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혼나죠. 물을 이렇게 막 쓰면 되냐? 그러면 물을 받고 해라 뭐 하는데 이상하게 또 저는 욕조에 아르케메데스 때 욕조에 들어가서는 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샤워를 이렇게 물로 머리를 맞아야 됩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샤워를 하다가 고객사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샤워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처럼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약간 그 형태는 만들었어요. 모델은 만들었어요. 만들고 바로 이제 신 박사님한테 얘기했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떠냐.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좋네.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그냥. 근데 이 신 박사님은 좀 미친놈 같아요. 그거를 따온 거예요. 5억짜리로. 저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하고 형태를 만들었을 때 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제가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하는 성격은 아니기 하니까 못해도 그래도 한 6개월은 돼야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금방 따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아마 제가 추진했으면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신 박사님이 추진하셔가지고 이제 거의 지금은 그 관련된 아이디어의 이제 여러 가지 개발물이거든요. 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 막바지입니다. 그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5억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저는 저만 좀 그런 줄 알았어요. 샤워실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 성향이 있고 뭐 어떤 분은 뭐를 할 때 뭐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샤워실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도 평소 때보다 샤워를 할 때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확률이 75%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샤워는 많은 분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창의성에 대해 연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의적 아이디어는
약간 긴장이 풀리거나 뭔가 예기치 못한 여유가 왔을 때 있잖아요. 아무튼 정확하게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서 긴장이 풀릴 때, 풀리면서 또 어느 정도는 약간은 뭐랄까 초집중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집중 상태가 아니니까 긴장이 풀렸다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워라고 하는 거는 샤워 자체가 물이 뭐를 딱 때려가지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긴장이 풀렸을 때, 한마디로 약간의 정신줄을 놨을 때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창의성 관련된 아이디어를 보면은, 연구를 보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과학자나 뭐 학자가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연구를 내려놓고 뭐 음악을 한달지 음악 연주를 하다가 아니면 심지어 잠을 자다가 꿈꾸다가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엔카라 같은 경우는 푸코스 함수를 어떻게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뭐그 푸엔카라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커피를 마셨을 때 아이디어가 때를 지어 몰려왔다. 커피를 딱 블랙 커피를 마시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디어가 때를 지어서 몰려왔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포커스 함수를 이제 존재를 규명하고요. 그 우디 앨런 같은 경우는 저랑 비슷합니다. 샤워하다가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고 하고,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 연주를 하죠. 연주하면서 상대성 이론이나 이론적 과학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아이디어는 보통 우리가 긴장이 풀렸을 때 나오는 현상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만성적으로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고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입니다. 시간 압박을 만성적으로 받았을 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직 내에서 시간 압박을 자꾸 줘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샤워나 긴장을 풀리면 바로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제가 내었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그 사람들, 푸엔카르라 등등, 이런 사람들 아이디어가 그 순간에 뭐 번뜩였지만 그 순간 번뜩인 거 그 순간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 전에 그거에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에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스티븐스가 얘기했던 느린 예감으로서 오는 거, 느린 예감이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샤워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유레카,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이잖아요. 근데 그 번뜩이는 것이 아무런 무에서 진공 상태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거기에 관련해서 고민과 생각과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그 많은 그 재료들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불이 팍 촉발이 돼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걸 계속 생각했는데 그 쌓인 생각들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창의적으로 연결이 안 됐던 거였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창발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적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 긴장을 풀고 한번 그 머리에 어떤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그 생각했던 것들과 약간 떨어져 있었을 때 갑자기 그런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특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네, 이거를 이제 느린 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생각하는 유레카는 이렇게 느린 예감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또 관련된 우리가 일초월장 제가 신박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완벽한 공부 끝나면 해드릴 텐데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샤워실로 대변되는 긴장이 풀렸을 때에 나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그럼 창의적 아이디어가 언제 많이 나올까요? 예, 점심 이후입니다. 오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점심 먹고 나서 좀 몽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약간 피곤하면서 몽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약간 몽롱할 때, 긴장이 풀렸을 때, 오히려 시간 압박을 받게 되면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를 골몰하고 있거나 뭐에 집중하고 있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긴장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 내려놓고 커피 마시러 간달지, 아니면 산책을 한달지, 아니면 저처럼 샤워를 한달지 등등, 여러분만이 어떤 과업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물러서서 긴장을 풀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더 큰 핵심은 뭐냐? 그런 그때 아이디어, 유레카 그 순간은 내가 그 순간의 그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모였는데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긴장이 풀렸을 때 느린 예감이 촉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팍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때 나온 아이디어, 샤워할 때, 커피를 마실 때, 휴식을 할 때, 그런 나오는 아이디어는 느린 예감으로서 평소에 고민이 폭발한다는 거, 촉발된다는 거, 라는 것들. 그래서 일단 샤워나 커피는 촉매인 거, 촉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시간 압박을 받으면 아예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일치월장에 썼듯이 한계 상황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데 되게 좋은 또 환경이에요. 근데 한계 상황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가 핵심이냐? 그 한계 상황은 단기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한계 상황이 장기전이면 거의 뇌는 거의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창의적 아이디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커톤처럼 특별한 주어진 시간 안에 빡세게 하는 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데 되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데드라인을 걸어놓고 딱 약간 능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수동적으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꼭 시간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그냥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시간 압박,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안 좋은 것이죠. 오히려 단기적인 스트레스, 단기적인 시간 압박은 창의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일치월장 때 한계 상황 결핍 이런 코너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샤워하는 순간, 커피를 마시는 순간, 산책을 하는 순간, 아니면 뭐 음악을 하는 순간, 잠을 자는 순간, 그 순간에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의 어떤 돌파구를 찾는 행운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